예, 음주운전 사고 이후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경찰 수사가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요. 근데 이것 말고도요. 어저께 새로 제기됐던 이 제주도의 별장, 제주도의 빌라와 관련해서 이것이 불법으로 운영된 것 아니냐라는 새로운 의혹. 그리고 이미 기존에 받아왔던 참고인 신분이긴 합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 여기에 대한 이제 조사가 문다혜 씨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인 신분으로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은데 오늘 국민의힘에선 왜 선택적 침묵을 하느냐, 응답하라 이런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자,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장면, 받고 나오는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식 수사 받으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본적 있던데. 봐요. 혐의는 전부 다 인정하셨나요?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 받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음주운전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음주운전 이번이 처음이십니까? 피해자와 합의서 제출했습니까? 예, 성룡 대변인. 어쨌든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등의 혐의로 많은 그 법조인들이 벌금형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더군요. 근데 사실 이번 건은 갑자기 튀어나와셨던 것고 기존에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의혹이 전 남편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수수색도 펼쳤고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왔고 돈이 왔다 갔다 한 정황들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저게 일단락됐으면 이제 이 수사로 가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전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타이이스타제 특혜 채용 관련해서는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특히나 뭐 이른바 경제공동체 일론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즉, 문 전 대통령이 문다혜 씨 부부에게 계속 일상적으로 생활비 등등을 지원해주는 관계였느냐. 이것에 관해서 사실관계 규명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화면에서 본 그 제주도 불법 숙박업, 이게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 문다혜 씨가 2022년 여름에 그 제주도에 별장을 구입하죠. 그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취득을 합니다. 이것을 별장이라고 했더니 이제 문다혜 씨 측,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저건 별장이 아니고 그 공유 숙박업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기가 뭐 농어촌 민박업이나 이런 것으로 등록이 된 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등록을 안 하고 공유 숙박업을 했느냐, 이것이 지금 의혹의 본체인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 제주도 주택을 그러면은 무슨 자금으로 취득을 했느냐. 그리고 원래 천주교 신부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교구의 재산을 신부의 그 명의로 등록을 해놓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문 전 대통령 가족, 특히 문다혜 씨가 그 문 전 대통령의 취임 전에도 그 주택을 몇 달간 살았다는 주변인들의 그 목격담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주택이 도대체 원래는 누구 소유였고 어떻게 취득이 된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이 사실은 저 의문의 본체입니다. 예, 사실 여기에 대해서 친문계 핵심 의원이죠.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문다혜 씨가 대통령 퇴임 이후에 먹고 살 궁리를 하자라고 해서 공유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오래된 지인으로부터 그 집을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에어비앤비에 등록은 돼 있죠. 그런데 민박 숙박업, 농촌형 민박 숙박업으로는 등록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별장이라고 보기에는 눈을 씻고 별장으로 볼 수가 없는 건데. 예, 김진욱 전 대변인.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점. 혹시 이 돈이 부모로부터 온 것은 아닌 것인가? 왜냐하면 대통령 그 자서전 책 발간했을 때 인세가 또 일부 문다혜 씨로 들어간 점 등등에 대한 아마 자금 출처 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아니 무슨 우리는 운명 공동체지, 아버지하고 나는 운명 공동체지,
뭐 한 주머니로 같이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글쎄 뭐 검찰이 워낙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탈탈 털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탈탈 털고 있는데 뭐 뭐라도 별건에 별건이라도 만들어서 뭔가 또 기소하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의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엄정한 칼날을 갖다가 이렇게 칼을 갈고 들이대고 탈탈 털고 있으면서 현재의 권력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불기소 처리해주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민심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드릴 말씀,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문다혜 씨와 관련돼서라면 아마 검찰은 어떠한 명분이라도 해가지고 기소할 것 같고요. 그 재판을 통해서 또 죄 없으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들로 말씀을 주시겠죠. 뭐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가는 수순일 거라고 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다른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 논란은 국감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국감 장면 보시겠습니다. 전주지검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 수사하고 있는 거 아까 야당 의원 말씀하실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요? 정말 국민들이 그렇게 믿을까요? 네? 이거는 정말 저는 스토킹 수준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는 그 다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좀 면밀하게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예, 스토킹 수준이다, 아니다.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여야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저희는 북한 관련 이슈로 가보겠습니다.